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를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에 도전하고 있지만 어떤 권력을 탐하거나 개인적 야망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결코 인기를 얻어 개인의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솔직히 나는 하늘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나 주면서 그렇게만 살아도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 그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어깨에 지워진 소명을 저버릴 수 없고 사람에 대한 연민과 유독 인정이 많은 내 성정상 편한 길을 택하고 싶어도 도저히 택할 수가 없다. 망국으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훤히 내다 보이고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 제대로 된 물조차 없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뼈만 남은 아이들이 배만 볼록 나온 채 굶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하며 내 편한 것만 바랄 수 없다. 가난한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이것이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권력에 대한 욕심 따위는 추호도 없다. 다만 목표를 실현시키려면 지도자의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세계 지도자도 되려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도자들이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생계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왔더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환경 지키기에 발벗고 나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더라면 굳이 내가 낯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삶의 질적 변화를 피할 수 있는 금액. 나는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의 지원 아래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한 가정에 준다고 해보자. 100만원으로는 2인 가구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노동에 얽매여야 한다. 따라서 그 정도는 삶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없는 금액이다. 여전히 아빠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고 아내와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떠나지 못한다. 혹여 완전한 실업자가 되어도 앞으로 살아갈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돈, 설사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해도 결코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들어줄 만큼의 돈, 그것은 1인당 150만원, 부부 합산 3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정도의 금액이라야 어떤 상황에서든 생활이 보장되고 개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견디게 해줄 수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직장을 잃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는 사회, 부모님이 아파도 돈 걱정부터 하지 않는 사회, 자녀가 취직을 못해도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고 여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런 사회가 될 때 국민들은 과거와는 다른 삶의 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삶에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누가 불신을 부추기는가? 간혹 국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나의 방안, 특히 고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한 돈을 주면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생활이 되는데 누가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어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법의 범위에 들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선별적 복지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되지 못하는 경계선에서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들도 사실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국민배당금 제도와 같은 방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간혹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노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러한 직업금 유무를 떠나 언제 어디서든 있기 마련인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한 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도 부자들이 부자라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려는 속성이 있다. 물론 처음 그러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일의 억압에서 벗어나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자고 싶었던 잠도 실컷 자보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하면서 일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2달, 3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인 게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향상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든지 근사한 자동차를 뽑고 싶다든지 멋진 카페를 내어 운영해보고 싶다든지 요양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욕구들이 꿈틀거리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된다. 다만 적성에도 맞지 않은 일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꿈꾸어 왔지만 하지 못했던 일에도 쉽게 도전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당장 생계 때문에 접어야 했던 그 꿈을 다시 펼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국가 예산 지출을 70% 정도 절약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므로 다른 곳을 통해
불릴 돈이 국민을 통해 불리는 것일 뿐 시중에 늘어나는 돈은 별 차이가 없다. 또 돈이 생겼다고 생긴 즉시 다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소비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저축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 국가 예산을 다 쓰면서 추가로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국가 경영 예산을 전략하여 국민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는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네.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